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매트매틱스. 자, 두 개 이상의 변수를 가지는 오브젝티브 펑션의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개의 변수가 있을 때 극값, extreme value를 어떻게 구하는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오늘은 more than two variable, 즉 세 개, 네 개 혹은 뭐 여러 개 있을 때의 오브젝티브 펑션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의 미니멈, 맥시멈을 어떻게 구하는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다시 first order condition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변수가 이제 3개 이상, 즉 2개짜리는 지난 시간에 했고요. 뭐 3개, 4개 여러 가지 할 건데 일단 3개짜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변수가 x1, x2, x3 3개가 있다. 자, 이렇게 이제 objective function이 정의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위에 first partial derivative를 노테이션을 이렇게 쓸게요. f sub 1, f sub 2, f sub 3 이렇게 쓰도록 하고 second partial derivative를 f sub ij. 자, 이 얘기는 j로 먼저 미분하고 그 다음에 i로 미분했다는 그런 뜻이죠. 예. 자, 그래서 j로 먼저 미분하고 xj로 먼저 미분하고 xi로 미분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쓰기로 했다라는 노테이션을 약속을 합시다. 그리고 물론 by virtue of 영즈 시어럼. 자, 영즈 시어럼 덕분에 자, f sub ij가 f sub ji하고 똑같다는 사실은 우리 지난 시간에 영즈 시어럼을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our earlier discussion suggested 우리가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 to have the maximum or minimum of g. 자, 맥시멈이나 미니멈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it is necessary that dg equal to 0. for arbitrary value of dx1, dx2, dx3, not all 0. 이 dx1, dx2, dx3가 모두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어떠한 arbitrary value를 가지더라도 자, 이 dg가 0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 이게 necessary condition이었죠.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 그래서 이게 necessary 하다. 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DG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요렇게 한다는 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생각이 확장판이죠. 예.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거 G를 X1으로 편미분하고 X1의 변화량 더하기 G를 X2로 편미분하고 X2의 변화량 더하기 G를 X3로 편미분하고 X3의 변화량. 뭐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지금. 네. 자, 그래서 요것이 이제 0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0이 되어야 한다. 자, 그런데 since dx1, dx2, dx3 are arbitrarily changed in the independent variable. 막 자기 마음대로 변하거든요. 모두가 0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값이 반드시 0이 돼야 돼요. 그죠? 자, 그것이 이제 first order condition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이것은 necessary condition입니다. 옵티말이라면 여기에서 이제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0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옵티말이 미니멈, 맥시멈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자, 그 얘기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두 변수의 경우와 사실 같은 얘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컨 오더 컨디션 한번 얘기해 보면 세컨 오더 컨디션은 자, D2G라고 표현되는 건데요. 이 D2G를 이제 한 번씩 더 미분하는 거죠. 자, 그래서 DG를 한 번씩 더 미분하면 이제 D2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obtained by differentiating DG. DG는 어떤 거냐? 방금 요렇다라고 우리가 적어놨지 않습니까? In such a process, we should treat the derivative f sub I as variables and the differential dx sub I as constant. 그래요. 이 dx가 어떤 상수로 주어지고, 자, 요 f sub i를 일종의 변수로 취급할 텐데, 자, 봅시다. d2g는 dg를 또 한 번 더 미분하는 건데, 미분을 변수가 3개가 있으니까 x1, x2, x3로 미분하고 각각의 더 변화량을 곱해준 거다. 근데 여기도 DG가 있으니까 이걸 3번을 이렇게 해주면, 자, DG가 요렇다 지금 앞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다시 다 전개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먼저 요렇게
표현하면은 이것은 F11이 되고 그 다음에 dx가 있고요. dx가 있는데 요거랑 곱해지니까 dx의 2승 요렇게 되겠죠. 다시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요 df2가 이제 f2 먼저 하고 1으로 다시 미분하는 게 x1으로 미분한 게 될 거고요. 그 다음 dx2가 있고 여기 dx1이 곱해질 거니까 dx1, dx2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세 번째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의 이제 행이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F11, F12, F13, F21, 22, 23, 31, 32, 33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변화량을 옆에다가 그냥 곱해준 게 되겠죠. D2G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이제 생각을 확장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게 다음과 같은 게 필요해져요. The coefficient give rise to 뭐 다음과 같은 것을 이제 필요로 하게 된다. 다음과 같은 것을 만들어낸다. The symmetric Bayesian determinant. 헤이시안 매트릭스라는 게 있는데 헤이시안 매트릭스는 여기 지금 이 절대값 표시 빼고 요렇게 표현하면 이제 헤이시안 매트릭스고요. 요것의 디터미넌트, 자, 요 절대값 기호가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은 이제 헤이시안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필요로 하다. 그래서 헤이시안 매트릭스라서 이렇게 H라고 적어 놓고요. 요 디터미넌트니까 절대값 기호처럼 표현했습니다. 요게 이제 요걸 가지고 뭘 이제 하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이제 디터미넌트 공부할 때,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공부할 때, 여러분이 리딩 프린시펄 마이너라는 것을 공부했을 거예요. 리딩 프린시펄 마이너는, 자, 여기에서 요것만 보니까 이게 H1, 요까지가 H2, 요 전부 다 보면 H3가 되는데, 그 각각의 디터미넌트를 이용해가지고, 저 헤이지안 매트릭스, 헤이지안 디터미넌트를 표현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좀 요런 정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죠? 물론 H3의 디터미넌트란 얘기나 H의 디터미넌트란 얘기나 같은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앞에서 사실은 행렬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을 텐데, thus on the basis of the determinantal criteria, 디터미넌트를 이용하는 그 크라이테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무엇을 위한 거냐? positive, negative definiteness. 여기 positive, negative definiteness. 예를 들어서 positive definite이면 우리가 양정치라고 부르고요. negative definite이면 음정치라고 부르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we may state the second order sufficient condition for an extremum of G as follows. 자, 이 determinant를 이용해서 어느 G라는 함수가 어느 특별한 곳에서 맥시멈을 가지느냐 미니멈을 가지느냐 알 수 있는데 결과부터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 앞에서 보셨던 그 리딩 프린시펄 마이너의 그 디터미넌트가 다 0보다 여기 다 0보다 크면 우리가 이것을 파지티브 데피닛이라 불러요. 자, 요 D2G가 파지티브 데피닛이다 라고 부르고, 작고 크고 작고 부호가 이렇게 바뀌면 자, 네거티브 데피닛이다 이렇게 이제 부른다고 하네요. 예. In using this condition, we must evaluate all the leading principal minor at the stationary point where, 자, 일단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first derivative condition을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요걸 만족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stationary point라 볼 수 있겠죠. z값이 변화가 없는 곳이죠. 그리고 거기에서의 leading principal minor만 보면, 자, 이러한 조건만 보면 이게 맥시멈이냐 미니멈이냐를 알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결과를 그냥 이용할 거예요. 결과만 이용하면 우리가 맥시멈 미니멈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다. 자,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제가 방금 적었던 그 룰을 여기다가 지금 적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양정 D2G가 양정치냐 음정치냐 그럴 때만 맥시멈 미니멈을 가진다는 결론인데 요 룰을 이용해 가지고 요 컨디션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ind the extreme value.
자, 극값을 한번 찾아봐라. 자, G가 또 되게 복잡하게 보이네요. x1, x2, x3까지 변수가 3개나 있습니다. 3개나 있으니까 자, 요럴 때는 이 리딩 프린시플 마이너의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맥시멈이냐 미니멈이냐 찾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한번 해봅시다. The first of the condition for the extremum involves the simultaneous satisfaction of the following three equation, 즉 F1, F2, F3. 자, Z를 X로 편미분한 거, X1으로 편미분한 거. 그 다음에 Z를 X2로 편미분한 거. 그 다음에 Z를 X3로 편미분한 거. 이를 다 각각 구해요.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게 다 0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 다 0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럼 이걸 다 만족시키는 일단 x1, x2, x3를 대상으로 여기가 뭔가 나올 텐데요. 이걸 대상으로 이것이 뭐 맥시멈이냐 미니멈이냐 아니면 뭐 아무 말도 할 수 없느냐. 자, 그걸 따지려고 그래요. Because this is a homogeneous linear equation system. 좀 다 같은 linear equation 시스템이죠. linear function이죠. In which all the three equations are independent. 자, independent 하다는 얘기는 뭐 다른 어느 한 함수식을 어떤 상수배 하든지 어떤 뭐 더하기 빼기 조합을 해가지고 다른 수학식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래서 independent한 수학식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제 앞에서 한번 배웠을 텐데요. independent하다. 그리고 there exists only the single solution. 자,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이거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이거 예를 들어 제일 마지막 거 보니까 x1과 x3의 관계식이 나올 거고요. 여기는 x1과 x2의 관계식이 나오니까 x2와 x를 전부 다 x1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x2와 x3를 전부 다 x1으로 바꿔주니까 이 식은 x1에 관한 하나의 식이네요. 근데 그것이 0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지금 집어넣어 보면 그냥 어떤 x1에다가 상수배 곱한 것이 0이 돼야 되니까 x1은 무조건 0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에 의해서 x2도 x3도 다 0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만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을 만족하고 있네요. 자, 이때 z의 값은 2고요. 자, 다 0냐면 0, 0, 0, 0, 0이 되니까 2가 될 겁니다. 자, 이 점이 이게 이제 맥시멈이냐 미니멈이냐 따지면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볼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요. 헤이지안 디터미넌트를 보라. 헤이지안 디터미넌트를 보자. 그럼 다음과 같다. 자, 이 헤이지안 매트릭스가 이런 식으로 구성될 거고요. 그죠? 각각 이제 세컨드 데리버티브를 구해 가지고 이제 뭐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거 구해 보면 f를 x1에 대해서 2번 미분해 보면 손으로 한 번만 해 볼게요. f1은 어떻게 되나 이거? 하면은 x1에서 미분하니까 2는 4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끝이네요. 그 다음 f11은 이것을 또 x1으로 미분하니까 4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4 적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각자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했다. 이렇게 이제 구했으면 요거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라. 3x3 디터미넌트 구하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싹 곱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한 걸 더하죠. 그럼 얼마입니까 이거 하면은? 저는 이제 바로 일단 구할 수 있는데 요거 하면 해보니까 48 32에다가 32에다가 48 32에다가 2배를 하니까 64네요. 60. 자, 일단 64 더하기 그 다음에 요렇게 하니까 여기 이게 0이 되고 이것도 0이 되네요. 0 더하기 0. 여기에다가 빼기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한 거 그럼 8 더하기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한 거 그럼 2네요.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한 거 0이네요. 그러니까 64에서 10을 빼니까 54구나. 자, 이거는 54구나. 자, 일단 요게 54라는 사실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우리 아까 요런 거 구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그럼 요거 구해볼게요. 요거 구하면 요렇게 하는 거죠. 요것만 보는 거죠. 그럼 48, 32에다가 빼기 1을 하니까 31이네요. 요것도 구했고요. 자, first reading principal minor를 구하면요. 요것만 보면 되니까 이건 4다. 이렇게 다 구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구하고 났더니 전부 다 이것도 플러스, 이것도 플러스, 이것도 플러스니까 밑에 있는 조건에서 요거를 만족하네요. 즉 이 얘기는 결국은 D2G가 포지티브 데피닛이 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G 스타가 이게 이제 미니멈이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룰을 이용해서. 자, 그래서 미니멈이 된다는 걸 찾았습니다. 자, 그래서 thus we can conclude that the second order sufficient condition, 이 second order sufficient condition에 의해서 요것은 미니멈이다를 찾았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이 룰을 이제 알려드리고요. 요것을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사실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방금은 우리가 이제 변수가 3개짜리를 봤는데 만약에 n개의 변수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생각이 확장을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n개의 변수가 있으면 first derivative는 first differential은 first total differential은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또 똑같은 얘기고요. 그다음에 D2G가 뭐 어떻다 저떻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그 헤이시안 매트릭스를 이렇게 구해 가지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헤이시안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니까 여기에서 the leading principal minor를 하나, 둘, n개까지 다 구해서 다음 그 룰을 그대로 이제 확장해서 적용하면 되는데 자, 다음과 같은 룰입니다. 그냥 아주 일반화된 룰은 이렇습니다. 자, in summary, then we concentrate on the determinantal test. 자, determinant를 보고 헤이시안 매트릭스의 determinant를 보고 테스트하는 방법이고요. We have the criteria as listed in the table below, which is valid for an objective function of any number of choice variables. 뭐 choice variable이 즉 independent variable이 몇 개가 되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determinantal test for relative extremum 봅시다. 먼저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을 만족해야 되니까 맥시멈이건 미니멈이건 전부 다 일단 1차 미분한 값이 0이 돼야 된다. 이걸 만족해야 되고요. 자, second order sufficient condition은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leading principal minor의 그 determinant가 전부 다 0보다 크면 이건 미니멈이고 음수였다가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 양수였다가 음수 자꾸 반복한다. 자, 그러면 맥시멈이다. 자, 요런 룰이 있네요. 자, 그 룰대로 이제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까지가 지금 여러 가지의 독립 변수가 있을 때의 최적화의 문제고요. 자, 우리는 지금 이때까지 한 것은 그냥 오브젝티브 펑션만 가지고 맥시마이즈, 미니마이즈 하는 거고요. 자, 우리 이번 학기 수업은 최적화에 대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 사실 최적화에 몇몇 좀 어드밴스드한 토픽들이 있는데요. 이때까지 한 것은 비교해 보면 이때까지 한 것은 unconstrained optimization 문제였어요. 즉 제약 조건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약 조건이 있는 문제가 이제 향후 나올 거예요. 제약 조건이 있는 그래서 constraint가 있는 이 말은 다른 말로 with constraint 이런 얘기예요. constraint와 같이 한다. constraint라는 얘기가 제약 조건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이럴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max 3x1의 2승 더하기 뭐 2x2 뭐 이런 걸 구하는데 뭐 더하기 2x1 x2 이렇게 돼 있어 상관없고요. 자, 이 문제를 푼다면 이때까지 배운 내용이에요. 오케이. 자, 그런데 만약에 제약 조건이 붙는다는 얘기는 subject to 해놓고 예를 들어 x1 더하기 2x2가 3이다. 뭐 이런 제약 조건이 붙는다든지 x1 빼기 5x2가
6보다 작아야 한다. 뭐 이런 제약 조건이 붙은 것을 만족시키면서 위에 있는 objective function을 maximize 혹은 minimize 하라. 이런 문제가 이제 보다 더 제너럴한 문제겠죠.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자, constraint optimization 문제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이번 학기에 이걸 다루지는 않을 텐데요. 자, 이 내용은 나중에 이제 뭐 경영과학, 매니지먼트 사이언스 수업 시간에 가면은 이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라그랑지라는 프랑스 수학자가 개발한 방법을 이용해서 최적화하는 걸 공부할 겁니다. 조금 더 세분화하자면 constraint에 equality constraint만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equality만 있느냐, 아니면 inequality도 있느냐, 아까 얘기했던 뭐 3x2가 뭐 0보다 작다, 뭐 이런 부등식까지 있느냐에 따라 좀 해결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equality가 있는 건 좀 간단하고요. 자, inequality가 있을 때는 나중에 이제 쿤터커 컨디션이라고 해서 KKT 컨디션인데, 여기 뒤에 있는 KT가 쿤터커고요. 요 앞에 있는 K는 카루시라는 양반이 같이 또 후대에 쿤이란 학자와 터커라는 학자가 해낸 그런 조건에다가 뭔가 또 이론적으로 다른 걸 덧붙여서 카루시 쿤 터커 컨디션, 짧게는 KKT 컨디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 KKT 컨디션을 만족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최적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조금 이제 어드밴스한 내용으로, 자, 1학년이 아니라 자, 나중에 추가적인 다른 고학년에 가서 우리 수업 시간에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옵티미제이션에 대한 얘기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옵티미제이션 문제는 이제 추후에 다시 다른 주제로 공부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까지가 옵티미제이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